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바이오텍은요,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생물체 특성들에 기반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 기반의 바이오 메디컬 기업 어드밴스드 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성길입니다.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소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소재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요 사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정말 거미줄을 몸에서 뽑아내서 전동차를 세운다든가 갈라지는 배를 갈라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거미줄의 특성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름 1mm의 굵기의 거미줄은 약 성인 남성 3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름 1mm의 굵기라고 한다면 보통 머리카락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굵기거든요. 실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비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실크는 비단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진 모든 자연계 섬유를 모두 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미줄도 이제 스파이더 실크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미줄은 똑같은 실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반 비단 섬유에 비해서 훨씬 기계적 강도가 우수합니다. 한 2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강철 섬유보다는 한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탄성률입니다. 탄성률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순간적으로 섬유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섬유가 얼마만큼의 힘을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다시 얘기하면은 순간 충격 흡수율을 탄성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미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탄성률에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제가 계속 거미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들을 모방해서 인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응용하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시 생체 모방 기술을 통해서 바이오 소재들을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는 현재 거미줄 소재와 그리고 홍합에서 나오는 접착 단백질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메디컬 의료 사업 분야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거미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량 생산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미줄 유전자를 보시면은 이제 탄성 부위를 나타내는 단백질 구조와 그리고 강도 부분을 나타내는 단백질 구조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유전자를 분리해서 유전자에 이런 벡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벡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을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미줄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효모나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단백질만을 모방을 할 뿐이지 섬유 구조를 모방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단백질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섬유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뇌에서 찾았습니다.
똑같은 실크 구조를 생산을 해내는 누에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거미로부터 뽑아낸 유전자 DNA를 마이크로 인젝션을 통해서 누에 알에 주입을 시키고요. 여러 가지 셀렉션 공정을 거쳐서 실제 거미줄 고치가 만들어지는 누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누에는 보통 우리가 키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키메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생물적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키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메라 누에는 기존의 누에와는 다른 특성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누에 애벌레 자체에서 형광색을 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치에서 형광색을 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누에 나방 성체에서 빨간 눈을 표현한다는 점이 기존의 누에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누에 고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미줄 누에 고치도 정년 과정을 거쳐서 실로 뽑아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로 뽑아낸 거미줄을 저희가 경남 진주 소재하고 있는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거미줄을 100% 누에에 있는 실크를 대체를 한 것이 아니고 누에의 실크와 거미줄이 같이 발현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미줄의 100%를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지금 기계적 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와이오밍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크리스퍼 유전자를 통해서 이러한 거미줄의 컨텐츠를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스파이더 실크는 강철줄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배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케블라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제 특징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성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탄복 소재로 사용하는 케블러보다 약 3배 높은 탄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크는 저희가 수천 년간 사용해온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년간 사용해오다 보니까 생물학적 안전성들을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는데요. 또 실크 자체가 단백질 소재이다 보니까 인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미줄도 거의 단백질 섬유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사로 활용이 가능한데 봉합사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생물 소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크 소재의 거미줄 소재에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능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체 모방 기술 중에 이제 소재를 부여하는 기술과 이제 두 번째 저희의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기능화 부분인데 생리활성을 통한 기능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재에 생리활성을 부여하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균 기술과 세포 및 조직 친화 기술 그리고 원형성 기능 등에 대한 생리활성 기능 부여가 끝났고요. 현재 항균 기능 같은 경우는 KTL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자라인은 저희가 현재 2020년까지 구축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재 기술 그리고 기능 구현 기술 그리고 오늘 시간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형 구현 기술들 세 가지를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장은 바이오메디컬 섬유 시장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약 150억 불 정도, 그리고 스텐트나 기타 소모품 재료까지 포함을 하면 약 830억 불에 이르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바이오메디컬 섬유는 나일론 같은 폴리머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메탈이나 다른 소재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비임상 단계에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의약 외품이나 메디컬 섬유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독성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여러 기관과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으로 중국과 미국 쪽에 현재 조인트 벤처를 하반기에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메틱 기술, 생체 모방 기술을 바이오미메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모방 소재를 2020년까지 최종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5종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임상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진은 노트르담 대학의 프레이저, 그리고 와이오밍 대학의 돈 자비스, 그리고 경희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피브로절이라는 이름으로 분자를 전임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6월달에 마칠 예정이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전임상과 임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바이오 메디컬 기업들이 이제 고민이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발표하신 내용대로 어떤 테스트나 어떤 이런 인증 같은 게 다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또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예정대로 저런 기술 다 개발되고 완료된다고 했을 때, 또 바이오 메디컬 쪽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을 또 뚫고 침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이나 영업, 아니면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일,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좀 예상은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 그대로 구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공하는 거하고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 개발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 바이오메디컬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은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의 약 50%와 나머지 30%가 중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현재 중국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판매상에 대한 합작법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의료기기 임상과 인허가에 관련된 조인트 벤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술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 가지 마케팅 방안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시장 자체가 작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기술 자체와 투자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상이나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문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이 궁금했었는데 우리 강 부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플로우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의료용 섬유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수술이나 치료에 쓰이는 거죠? 라는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용 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봉합사 부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꼬매는 실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메디컬 섬유는 봉합사 외에 더 많은 시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대가 끊어졌을 경우에 인공인대라든지 아니면 탈장이 일어났을 때 추가적인 탈장을 막아주는 메쉬 형태의 그런 막이라든지 또는 인공혈관이라든지 인공판막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의료용 섬유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단백질 소재의 경우 인체 사용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전자 조작 단백질 소재가 인체 사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더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실크나 일반적인 화학 섬유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인허가를 받는 데는 의료기기 등급에서 따졌을 때 2등급에서 3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3등급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독성평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전자 조작을 한 섬유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섬유들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510K라는 FDA 510K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임상을 진행하고 임상 단상을 통해 독성만 확인을 하면 제품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발표 수고해주신 박성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